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있었죠. 분식회계 논란에 연일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1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43% 하락세. 제약과 헬스케어는 7%대 하락세 보였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7.9%로 하락세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이제 금융위 판단이 네. 이제 1분기 중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에 기사가 맞지 않는다라고 당국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이 이제 계속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제 17일이나 21일 요 정도 사이에 이제 그 금융위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뭐 이제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공포감을 주는 거죠. 분식회계가 되면 뭐 셀트리온이 상폐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셀트리온 참 이거 되게 오래된 이슈죠. 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가 이게 셀트리온이 상장될 때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상장이 될 때부터 이 셀트리온이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그 약을 바이오 시밀러 약을 셀트리온 제약에서 그 유통을 진행하고 해외에 유통하는 약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그 유통을 진행을 하는데 셀트리온 자체의 이제 매출을 먼저 잡을 때 이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사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사간 다음에 재고로 쌓아놓고 있고 이 셀트리온 회사의 이 실적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게 진짜냐 이거 가짜 아니냐 그냥 사서 매출만 일으키고 그냥 창고에만 쌓아놓고 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재고로만 계속 떠안고 있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셀트리온이 상장되고 나서부터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게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나 회사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공매도들 때문에 나 회사 안 할래 그냥 이거 회사 그냥 외국 제약사한테 팔겠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죠 셀트리온이.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때도 이제 조사를 받았었고 그 조사 결과에서도 그냥 해명이 다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정기관에서 조사, 감리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설명이 다 돼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공매도 했던 그 주체들은 그때 이제 좀 그 난리가 났죠. 주가가 그 쇼커버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앞전에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당시가 그런 이 앞전에 요 상승이 이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만든 상승이거든요. 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여기 6만 원과 8만 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고 상장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여기서 한 5년을 여기 갇혀 있다가 이 중간에 여기 폭락했던 지점이 서정진 회장이 못 해먹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했던 지점이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2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때 안 산 거를 제가 엄청 후회하죠. 이거. 이때 안 산 걸. 네. 예. 이때 이제 그럴 리가 없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이런 관련된 사안의 내용들이 계속 돌고 똑같은 내용들이 돌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들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약이 성공을 하면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죠.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약 자체도 유럽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막 그 무릎 관절염 그 바이오 시밀러 약이 허가가 안 나고 이 앞전에 허가도 나지 않는 약을 그 창고에만 쌓아놓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공매도가 계속 굉장히 많이 붙었었는데 근데 그 약이 허가가 나면서 여기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도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계속 공매도 세력들이 포기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서 30만 원까지 쇼커버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사안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갑자기 또 다시 이제 그 금융 당국 쪽에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겠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사가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이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3사 사이에 서로 제품을 생산하고 매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 상황 속에서 그냥 손상 처리해야 될 그런 재고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재고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 가치를 좀 고의적으로 부풀린 적이 있지 않냐, 막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또 사람들은 이거 금융 당국이 너무 무리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반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이런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만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논란만으로도 지금 이제 뭐 약간 브랜드 가치의 훼손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예전에 주식이라는 건 계속 그렇죠. 뭐 가다 보면 이때는 100만 원 갈 것 같죠. 이때는 이제 제가 매도하자 얘기해도 이거 100만 원 간다라고 끝까지 매도 안 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도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결론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상폐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만 원까지 급락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상폐를 시킨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면 똑같은 일을 겪었죠.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네. 이 앞전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한 20만 원대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요때 샀어야 됐죠. 이때 샀어야 됐죠. 예, 분식회계 논란 나오고 네. 막 뭐 회사 상폐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폐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지금 상폐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왜 이때 안 샀을까? 예, 이때 안 샀을까? 예. 제가 그때도 이때 왜 안 샀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자리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물론 여기서 약간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죠. 다만 여기는 매도 구간은 아니다, 절대. 매도 구간은 아니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잘 사야 잘 샀다는 소문이 날까. 예,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앞전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에서 이거를 당장 산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과정이 시장에서 계속 소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거를 35만 원에 샀었고 뭐 30만 원에 샀었고 해도 더 내려가죠. 25만 원, 20만 원, 23만 원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 내려올 때 30만 원에 산 사람, 25만 원에 산 사람, 28만 원에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37만 원에도 가나보다 해서 여기서 잡으면 37만 원에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이걸 사고 나서 후회를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잘 사야 이거를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면 잘 샀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라는 거를 고민해야 될 자리이지 않나. 예, 그게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런 공포에만 너무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한 번에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나눠서 하려고 하고 이후 상황들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공포에 이제 해서 막 이렇게 좀 그릇된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셀트리온만 이렇게 오늘 6% 빠진 게 아니에요. 뭐 대우조선의 향도 6% 빠졌고 뭐 동국제강도 5, 6% 빠졌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기존의 그런 악재를 너무 과대 해석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도 이미 많이 빠진 거에서 그냥 그런 어떤 이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개별적인 어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내릴 때 좀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쪽으로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좀 빠진 거고 이번 구간이 조금 3월 달까지 주가가 아마 잘 못 갈 테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근데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최악의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앞으로의 어떤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은 3월 달까지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나눠서 이성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